자, 다시 이제 프린트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는 사실상 관련이 없어요. 요약하면은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변수고 정규분포는 연속확률 변수라 애초에 결이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이항분포의 그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은 그걸 정규분포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이 이제 MP가 5 이상, 즉 평균이라고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평균이라고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NQ는 뭐냐면 N1-P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쌤이 Q라는 걸 항상 안 쓰잖아. Q를 안 써서 이게 어색할 수 있어서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항분포 나온 김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항분포의 상황은 첫 번째로 주사위, 동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복원 추출. 복원 추출이라는 거는 뺐다가 다시 넣는 행위. 이게 복원 추출. 그리고 세 번째로 확률을 정해준. 확률을 정해주면은 이항분포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문제로 갈게요. 개념은 이게 다예요. 넘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면은 질량 함수라고 먼저 주죠. 자, 우리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확률 변수에서 쓰는 거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쓰죠. 네,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독립식이죠. 독립식이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식 만들면은 몇 콤마 몇이라고 둘 수 있어요. 좀 오랜만에 복습 좀 할까요? 몇 콤마 몇이죠 이거? 옳지. 100 콤마 5분의 1이죠. 100 콤마 5분의 1이라고 둘 수 있고 지금 x가 28 이상인 값을 표준 정규분포 가지고 풀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공부 한번 해보자. 자, 우리 MP 계산해 주시면요 20 나온다는 거 확인되죠? 자, 그 다음에 NQ는 n 곱하기 1-p라고 하자고 했죠? 자, 그럼 n1-p를 계산하게 되면은 100에다가 5분의 4를 곱하는 거니까 80이 되거든. 그지? 자, 그러면은 결국 둘 다 5 이상인 게 확인이 됐죠. 그러면은 이 조건에 맞춰서 이항분포를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규분포를 이제 구하게 되면요. 자, 평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평균은 20이고. 자,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게 되면은 이 평균에다가 5분의 4 곱하면 되겠죠? 그럼 5분의 4 곱하면 16이니까 4의 제곱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자, 그래서 x가 28 이상이랬으니까 민준이 이따 하고 앞에 잠깐 다시 읽어봐야 된다. 개념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서. 자, 그럼 얘를 이제 표준화하면 되겠죠? 그럼 표준화해주면은 20,4의 제곱이니까 20 빼고 4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은 2 이상이 나오겠죠. 슬슬 덥네. 자, 그럼 오랜만에 하니까 그래프로 얘기를 하면은 0, 2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부분이죠. 네, 그래서 0.5에서 0부터 2까지 빼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답이 0.0228까지 나오겠네요.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 풀 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면요. 자, 이제 어느 범죄 연구기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어떤 종류의 범죄는 출소 후에 재범 확률이 0.8에 이른다라고 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뭐예요? 0.8이라고 정해줬죠. 네, 그래서 이항분포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지.
사실상 이항분포죠. 근데 이제 보면은 현재 수감 중인 그 종류의 범죄자 400명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400명이 이제 한번 물어본 거지. 야, 너 출소 재범할 거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나씩 관찰을 하는 거죠.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즉 얘가 n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얘는 p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항분포가 확실하고요. 400, 자 0.8이니까 5분의 4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400명 중에서 출소 같은 범죄를 범하는 자의 수 가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가를 기준으로 얘가 확률 변수 x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이 x가 300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 x가 300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연습. 자, MP 계산해 주시면요 320이 나오고요. N1-P 계산해줘도 일단 무조건 5 이상인 건 확실합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의 근사값을 뭐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자, 정규분포를 만들어 주면요. 자, 320, 자, 여기다가 이제 5분의 1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 5분의 1 곱해주게 되면은 64까지가 나오고 64는 8의 제곱이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자, z가 320배니까 마이너스 20 8분의 마이너스 20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8분의 20이니까 2분의 5까지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5 여기까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5 이상이니까 여기 부분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0.5에다가 0부터 2.5를 더해주면 되죠. 즉 여기다가 0.5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따라서 답이 0.99가 나올 것이다. 네,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문제 기억나요? 이 문제가 뭐였어요? 범죄자가 출소 후에 재범을 할 확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 네, 근데 그거를 400명한테 했더니 99% 확률로 300명 이상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지 마세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게 있잖아, 너네. 이런 게 지금 막 대충 만든 것 같지만 이게 실제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좀 실제 치와 거의 근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 저지르면 400명 중에서 그 300명 안에 들 확률이 99%래요. 또 재발할게. 그러니까 범죄 저지르지 마세요, 애초에.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애초에 겁이 많아서 범죄 못 저지르죠. 3번 가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주사위 나왔죠? 주사위 720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지. 그럼 대놓고 이항분포 제시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항분포 만들면은 720, 한 번 시행했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아까 NP, N1-P 확인하는 거는 생략하고 어차피 될 거니까 자, 바로 정규분포를 만들어 줍시다. 그럼 120, 6분의 5 곱해주면 되니까 100이어서 10의 제곱까지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 값을 풀었을 때 0.0228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표준화를 시켜줍시다, 저 식을. 그럼 120 빼주고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게 0.0228이어야 된대. 자, 그 오랜만에 복습이니까 이것도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자, 0.0228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0.5보다 작죠. 0.5보다 작기 때문에 얘를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은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하니까. 그래서 여기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얘를 구할 때는 0.5에서 이만큼을 빼는 거니까
0.5에서 뺐을 때 0.0228 나오는 건 얘죠. 그래서 2여야 되는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분의 k 빼기 120이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니까 k 값 찾아주시면은 200까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군요. 200이 아니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지. 지금 여기 보면은 너네 기존에 하던 거에 그냥 이항문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규문포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것도 없어요. 굳이 새로운 건 이거죠. 이항문포를 어떻게 하면 정규문포를 쓸 수 있어? NP가 5 이상, N1-P가 5 이상. 실제 너네 인재고라면 충분히 이거 가지고 문제 낼 수 있어요. 다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다음 이항문포 중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로 볼 수 있는 것은? 하고 딱 기억니은 디글리엘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딱 좋겠지. 아니면 뭐 1, 2, 3, 4, 5번으로 물어보든가. 근데 실제로 이런 게 잘 안 나오거든요, 문제가. 근데 너네 학교라면 충분히 이런 거, 또 단기 방학이라고 또 텀 길잖아. 또 그리고 확통이라서 뒤지게 어렵게 내진 않잖아, 생각보다. 그러면 개념을 콕 집어가지고 집약적으로 좀 물어볼 수 있겠죠. 텀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습관적으로 너네가 개념을 계속 여러 번 읽어주는 게 중요해. 수학초도 마찬가지지만 확통도 마찬가지야. 항상 수학은 개념이 제일 우선이야. 문제 푸는 건 뒷전입니다. 근데 이번에 시간이 엄청 많잖아. 너네 아직도 한 달 넘게 남았잖아, 시험이. 네, 그래서 이 기회에 개념 정말로 꼼꼼하게 보세요. 알죠? 그리고 또 다른 학교 시험 대비한다고 내가 너네들을 아직 안 하고 있잖아. 그럼 이 기회에 복습 많이 하고 개념 많이 풀고 문제 많이 푸니까 그때 한번 해보자. 제발 해보자 아니야, 해. 강제성을 띄워야겠어. 아니면 내가 뭐 개념을 써보라고 그 빈칸 줘가지고 시험 볼 수도 없고. 자, 4번 보네. 4번 보면은 어떤 해운대사 통계자료에 의하면요, 자, 10명 중 8명의 비율로 승산한다라고 했으니까 10명 중 8명이라고 알려줬죠, 비율을. 예, 그래서 얘가 이항분포로서 5분의 4라는 거를 확인하고 이항분포입니다, 이 문제는. 자, 그리고 보면은 자, 정원이 340명이래요. 꽉 차는 게 340명인데 예약 고객이 400명이래. 이런 걸 또 경제로 얘기하면 이걸 오버부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너네 이런 상식 알는 게 좋아서 얘기 좀 할게요. 오버부킹이라는 말이 실제로 너네 모의고사에서 국어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졸라 웃기죠? 용어는 경제인데 나온 건 국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버부킹이라는 게 부킹이 예약이라는 뜻이잖아. 오버가 뭐야? 넘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오버부킹이 예약이 넘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너네 비행기 같은 거 탈 때 있죠. 비행기 같은 거 탈 때 실제로 오버부킹으로 예약을 많이 받습니다. 비행기사에서. 왜냐면 통계에서 그게 다 이미 너네가 결과가 나와 있어. 아, 야, 너네가 정원이 400명이면은 몇 퍼센트 확률로 이 사람들은 취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윤을 최대한 많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 회사 입장에서는, 비행기 입장에서는, 아니면 여기 얘네들 입장에서 돈을 최대한 많이 땡겨야 되잖아. 근데 340명이 정원인데 딱 340명까지만 선착순으로 예약 고객을 받았어. 그 340명이 다 예약을 했어. 나 이거 탈 거예요. 근데 340명이라는 모든 고객이 그날 당일에 타나요? 아니죠.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1, 2주 정도 전에 그냥 가지 말자 우리.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다시 안 나타나거나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자리가 비는 거잖아. 그럼 그만큼 이윤이 줄겠지. 근데 그게 이미 통계적으로 다 계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차피 340명 해도 야 여기서 한 20명 정도는 예약을 취소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20명을 더 받자. 그러니까 340명이지만 360명으로 예약을 받자. 이게 오버부킹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별일 없이 지나가요. 근데 다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예약 취소를 아무도 안 할 수도 있겠지.
그럼 그날은 난리가 나는 거지. 이게 오버부킹의 단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 비행기로 따지면은 다른 비행기를 다시 예약해 준다든지 비행기 업사에서 아니면은 일정한 보상을 주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런 걸 보상을 되게 잘해줘요. 우리 안 하면은 이제 언론화되고 기사화되고 난리가 나니까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딴 거 없어요. 야 예약 다 찼어. 미안. 꺼져. 이렇게 해버려. 환불해줄게. 꺼져. 이렇게 해버려. 해외 같은 경우. 재밌죠? 그래서 이게 오버부킹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 한 2017년인가? 2018, 16? 이쯤 수능에서 나온 적 있었어요. 이 오버부킹이라는 말이. 자, 일단 보자. 관심 저도 없는 것 같네요. 이 개새끼들. 야, 니네 고3이야 이제. 이런 상식 알아야 돼. 오늘 국어 잘해야지. 수학은 쌤한테 맡겨요. 근데 국어는 좀 모르겠어요. 아무튼 보자. 자, 정원이 340명이 여객선의 예약 고객이 400명인데 그때 승선한 고객이 예약 고객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표준 정기 분포로 이제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다시 이 형광펜을 보면은 승선한 고객이 이제 은는이가 해서 이 2의 앞에 있는 이 승선한 고객이 X인 거죠. 자, 근데 그게 예약 고객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소 몇 명이 취소를 해야 돼요? 취소를 몇 명이 해야지 예약 고객만으로 정원이 초과하지 않죠? 얘기들아 좀 봐. 60명이잖아. 60명. 60명이 취소를 해줘야 예약 고객, 그러니까 오버부킹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 그러면 이제 이걸 승선한 고객을 쓰면 X라고 했잖아. 자, 그럼 X를 이렇게 할게요. 취소 고객이라고 할게. 취소 고객. X를 취소 고객이라고 할게. 그럼 취소 고객이 6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예약 고객만으로 정원이 안 차겠죠. 그지? 그럼 그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지금. 이해되니 뭔 말인지? 좀 어려운 문제야. 너네가 생각해서씩 만들어야 돼서. 그럼 이항분포를 만들면 뭐예요? 400명한테 이제 400명이 일반적으로 5분의 4의 확률로 승선을 한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 X를 뭐라 했어? 취소 고객이라 했지. 승선 안 해야 되는 거지 현재. 그 한 명한테 너 승선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를 정하는 확률은 5분의 1이 되겠죠. 얘는 승선할 확률. 내가 잡은 확률 변수 X는 승선 안 할 확률. 그러니까 한 명이 승선 안 할 확률은 5분의 1인 거 아니야. 그치? 승선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식을 만들었으니까 승선을 안 하는 것에 대한 확률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문제 읽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알죠? 자, 그럼 정규분포 만들자고요. 그럼 80 콤마. 자, 5분의 4를 곱해주면 되니까 64여서 8의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럼 표준화 쓰면 되겠죠. 자, 60 빼고 8로 나눠주면요. 마이너스 2.5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럼 그래프 그려주면은 마이너스 2.5하고 이만큼이죠. 그럼 마이너스 2.5가 여기 0.4938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0.5 더해주면 돼서 0.9938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해설지랑 풀이 달라. 해설지는 그냥 탑승한 그 승선에 대한 걸 가지고 했단 말이야. 근데 쌤은 일부러 반대로 푼 거예요. 이렇게 굳이 정형화가 돼 있지 않다는 거야, 풀이가. 네.
예약 고객만으로 정원이 초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400명 중에서 60명이 예약을 취소해야지 문제 상황에 맞겠네. 그래서 예약 취소한 고객이 60명 이상일 때 확률을 구한 겁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민이 여기 됐습니까? 네, 원준 됐어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봅시다. 민준이 알아들을 수 있겠지, 지금 현재? 예. 오케이. 자, 5번 갑니다. 자, 어느 회사에서 만든 신제품의 무게는 자, 나오죠. 자, 얘가 X입니다.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신제품의 무게가 X가 164보다 작을 경우 불량품으로 판정을 한대죠. 그럼 다시 X가 160보다 작을 경우 불량품이라고 판정을 하겠대죠. 자, 지금 여기까지 이 문장을 통해서 알려준 게 뭐예요? 불량품을 판정할 확률을 알려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치?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루에 2,500개의 신제품을 생산하겠대요. 근데 불량품 개수가 자, 여기서 X였는데 여기서 여기서 개수로 바뀌었죠? 무게였는데. 그래서 얘가 Y가 되는 거겠죠? 이 불량품 개수가 64개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뭡니까? 위에는 확률 변수가 X였고 아래 거는 확률 변수가 Y예요. 근데 이제 Y에 대한 걸 살펴보면은 불량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2,500개를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이항분포로서 2,500번을 시행하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불량품이 64개 이하의 확률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확률은 하나를 뽑았을 때 그게 불량품일 확률 알아야겠지. 근데 그게 여기서 알려준 거지.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일단 표준화부터 해주시면요. 180 빼고 8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하니까 0.5에서 빼면 돼서 0.02가 나오겠죠. 자, 이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인 거지. 그지? 근데 이제 Y에 대해서 이항분포를 따져보면은 2,500개를 생산을 하잖아. 거기서 불량품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를 골랐을 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알아야겠죠. 근데 저걸 지금 100분의 2라고 구해 놓은 상태인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예요? 불량품 개수인 Y가 64개 이하의 확률을 푸는 거지. 자, 그래서 이항분포에 대한 정규분포를 구해줘야겠죠. 그 정규분포를 구하게 되면은 50 콤마, 자, 여기다가 100분의 98 곱하면 되니까 100분의 98 곱하면 되니까 49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7의 제곱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이제 표준화 시키면 되겠죠. 그럼 50 빼고 7로 나누니까 2 이하가 되겠지. 그럼 2 이하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에서 얘기를 합시다. 그럼 2 이하면은 요만큼이니까 여기다가 0.5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98 여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네, 참고로 이 유형이 가장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정규분포를 통해서 뭔가 판정할 확률을 찾고 그거에 대한 이항분포를 시행해서 답을 냅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요 이제 정규분포는 정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소단원 하나 끝났고 여기 통계적 추정이라고 이제 마지막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규분포까지만 공부가 잘 되면요 여기 전혀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한 1주 내지 크게 잡으면 2주 정도 해가지고 진도가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